예, 소방청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8월 10일 김포 소방서 순환구조대 오동진 소방위와 신분규 소방장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끝없이 발생하는 소방관 순직 사건 과정에서 40도 육박하는 폭염에도 어쨌든 자신의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드는 소방관 여러분들의 모습에 국민도 저도 감사함도 안도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이제 국민들도 그리고 또 소방청을 담당하는 저도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미역국에 멸치볶음 약간 있고 오이냉국에 어묵볶음, 말라버린 잡채에다가 감자조림, 이게 폭염에 20kg 넘는 방화복 입고 화재 현장 들어가는 소방관들의 한 끼 식사의 모습입니다.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정서인데 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정액 급식비에 더해지는 시도마다 차이나는 보조금이더라고요. 공무원 정액 급식비는 1인당 13만 원인데 하루 식사 비용으로 나누면 4,273원입니다. 뭐 한 끼에 4,273원이면 나쁘지 않겠지만 문제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저 돈으로 1일 최소 2식, 많으면 3식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식비 보조금 필수지만 지자체별로 편차가 너무 크고 월급 각출해서 식당을 계약해서 사 먹거나 시켜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뭐 비단 식사만의 문제겠느냐마는 어쨌든 이런 처우의 문제는 본부장들의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에 좀 반영하면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향후에 그 현장 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단 밥뿐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위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상해를 입거나 또 순직하는 일을 줄이고자 노력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제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한 이후만 하더라도 위험 순직으로 유명을 달리한 소방관이 9분. 예, 넘겨주시겠습니까? 각종 현장에서 공상당한 소방관은 1243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이 순직으로 돌아가신 9분을 훨씬 넘는 1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서 국회에도 응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몇 가지를 지적할 텐데요. 일단 지적을 먼저 하고 관련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월 말에 이명박 대통령 영포 빌딩 문건이 보도된 이후에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영포 빌딩 문건을 제출할 것을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4월 초에 경찰청의 답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보고서는 그러니까 견문 처리 수집 규칙에 따라서 열나무 파기 규정으로 따라 처리되었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 정보보고서에 대한 판에 박힌 답변인데 같은 방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에 공개된 문건들이 정보보고인지 혹은 보관하였어야 하는 또는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는 다른 문건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견문 처리 수집 규칙에 변명만 답변으로 주셨는데요. 이런 경찰 태도 석 달 만에 거짓임이 들통났습니다. 지난 6월 27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당시 정보국 근무자와 청와대 파견자 등을 조사해서 400여 건에 달하는 문건을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없었던 자료를 다시 만들어낸 것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질문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저기가 진상조사팀을 꾸려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등을 통해서 이제 파기돼야 될 문건이 남아 있는 것을 제가 찾아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더 지적하도록 하고요.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김정환 정보관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사협상장에 정보관이면서 사측 대표로 참여했었다. 그리고 고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질의한 적 있죠. 네. 예, 그때 청장님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보경찰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여기서 그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지난 과거에 적폐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이제 바람직한 태도로 보이는 듯도 해 보이지만 적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인사청문회 이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김정환 정보관에 대한 제보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일선 정보관 모두를 절대 폄훼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근데 경찰 정보관이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사측 대변자로 노사협상에 참석했다. 그리고 경찰 내에서는 누구도 몰랐고 표창장까지 수여를 했다.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틱해서 믿기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선의 경찰관들이 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경찰청 내에서는 어땠길래. 제보에 따르면 최종 계급은 경정이었지만 주변 총경은 물론 지방청장, 심지어 본청 국장들까지도 반말하는 것조차 꺼릴 정도의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은 각종 기업들과 관계를 바탕으로 가까운 경찰들 승진시키거나 대기업의 경찰을 재취업시키는 건 물론이고 경찰과 자녀 취업 문제까지 해결사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 노사 협상 테이블에 현직 정보관이 사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진정 알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알아도 그 위세에 모른 척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경찰에서 사실을 확인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 밝혀주기 전에는 내부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파악해보지는 않으시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다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수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